투자와 선거는 무슨 점이 같을까요? 둘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버는 사람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 중에 10% 정도나 지속적인 이익을 낸다고 하지 90%는 은행 이자만 또 못하다고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도 아주 많고요. 그런데 투자 잘한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중간 이상이라고 하죠.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죠.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대통령 뽑아놓고 요즘 보니까 지지율이 20%까지 내려왔더라고요. 20%대 27%인가요? 뭐 정확한 수치는 이제 그 여론조사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술집에서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술집 분위기는 전부 다 대통령을 안주 삼아서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팔리는 안주, 최고급 안주가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주가 안 좋은 쪽이어야지 거기에 옹호하는 쪽은 말도 못 꺼낼 분위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20% 정도, 20%대 거기에 온 대통령은 실제로 밖에서는, 술집에서는 전부 다 반대파 이야기만 들린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뽑아놓고, 윤석열 뽑아놓고 지금은 돌아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투자에서도 그렇고 선거에서도 그런 겁니다. 투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90%는 유의미한 이익을 못 내요. 선거 잘한다고 하지만 선거 하자마자 아니네 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것은 워런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요. 주식 클릭 손가락만 까딱하면 왔다 갔다 하죠. 몇 천만 원도. 매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일이. 그런데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즉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식에서는 우리나라 한 2,500개 되는 데서 몇 개 고르는 거고, 선거는 몇 명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한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데 그걸 잘못해서 우리가 뽑아놓고 바로 작별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번 국회의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6월부터 5월 30일인가요? 5월 말부터인가 시작되는데 임기가, 또 뽑자마자 또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를 욕해야 돼요. 왜? 잘못 뽑았으니까. 요새 국힘 쪽에서는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뭐 티격태격, 이건 아니고 홍준표가 좀 입이 걸걸한데, 아무튼 예, 대선 후보군에서 마주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예, 이번 선거 총선 지휘자로서 한동훈이 실패하니까 좀 험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는 하던데, 아무튼 그러나 거기에 상당한 뭐랄까 이치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국힘 대선 후보로 적절하냐? 여러분들 전부 다 정치평론가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안주 삼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요, 그 후보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명도 안 되는 사람의 그냥 의견이라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100만 명, 그런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 못지않게 제 의견을 참고한다면 괜찮을 겁니다. 왜? 저는 근거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홍과 한,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누구를 뽑겠느냐? 홍을 뽑겠습니다. 홍준표. 그러나 요즘 보면 인터넷에서는 참 욕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좀 일부러 적을 만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험난한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다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대통령을 향하기는 하되 직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번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일반 시민한테는 많이 지지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당원들한테 지지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 지지를 안 한 당원, 그 중에서도 당원들로서 윤석열을 지지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돌아선 사람들, 니들 왜 이렇게 사람들 잘못 뽑았어? 봐, 내가 뽑아야어야 하잖아. 대통령이 윤석열은 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잖아. 내가 저 자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식물 대통령으로서, 고사목 대통령으로서 5년 내내, 임기 내내
시달리고 결국은 보수의 자멸을 가져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마 그렇게 대통령을 겨냥하고 그런 당원들을 겨냥하고 말할 것도 없이 한동훈을 겨냥한 이 다면적 뭐랄까요 공격? 다면적 비판? 그러면서 물론 이제 자기가 또 부상되려는 자기가 또 뭐랄까요 뉴스의 중심에 서려는 그런 마음 말할 것도 없겠죠. 정치인은 부고 기사 빼놓고는 어떤 기사든지 언론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잖아요. 죽었다는 기사 빼놓고는 어떤 기사든지 나오면 자기가 지명도가 올라가니까 아니면 자기가 뉴스 광장에서 뉴스 공장에서 뉴스 뭐랄까요 그 페이지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말을 먹고 사는 대통령이니까 그 정치이니까 그런다는 이야기죠. 윤석열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뭐랄까 지금 한동훈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첫째, 정치 경험 측면에서 선거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속 이런 문제, 여야 문제 이런 문제에서 홍준표가 훨씬 앞서죠. 나이도 많은데다가 경험이 많으니까 국회의원 해봤죠. 당대표도 2번인가 해봤던가요? 그 다음에 경남지사도 2번 했던가요? 이번에는 대구시장 그리고 대선 후보 돼서 대결했던가요? 문재인하고 대결했던가요?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또 후보군에 들어서 윤석열하고도 대결했잖아요. 이렇게 정치적 경험이 많다는 거. 이 경험 참 우리나라 요즘 노인들 공경 많고 경험 많은 걸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경험으로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경험의 학교는 그래서 수업료가 비쌉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런 경험이 없죠. 너 나이도 젊으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검사해보고 장관해봤죠. 임명직이죠.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발이 따라가야 하거든요. 말장난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관하면서 좀 뭐 말장난이랄까 그 비유와 풍자와 뭐 이런 것으로서 그런 것을 뭐랄까 통해서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이번 그 총선 하는 거 보니까 총선 지휘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재미봤는데 말로 흥했는데 말로 망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타켓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타켓을 모르니까 목표를 모르니까 허공에도 대고 총질하고 허공에 뭐랄까요 한 방을 날리는 한 방을 그 뭐랄까 가졌으면 이 한 방이 끝이라면 정탈을 날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경험 부재에서 오는 거죠. 아직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선거 총 지휘한 것부터가 문제죠. 그런 당내 구조가 문제죠. 그 뭐랄까 민주당에서는 이해찬까지 소환해 오잖아요. 김부겸 이 노련한 선거 그 다음에 이재명도 얼마나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까? 그런 성패를 통해서 다져진 이 정치 노하우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윤석열처럼 정치에 뭐 어찌 보면 하루도 안 해보고 그냥 일이 넘어가지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 또는 정치 감각 또는 정무 감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이든 되게 보면 늦잖아요. 기왕 할 거면. 그러니까 막장까지 가서 막판까지 가서 손해볼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철회해야 의미 없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것을 아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야당에서는 이제 알고 덤비는 거죠. 지금 의정 문제도 어떻게 풀지는 모르지만 또 총리하고 뭐 비서실장 임명한다고는 하지만 이 그 여당에 대해서 비대위를 뭐 3번인가 꾸렸던가요? 지금 2년이나 되는데 대표 뽑기도 하고 비대위도 몇 번 꾸리고 대통령도 정치력이 없는데 여당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총선에서 이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죠. 그나마 총선도 자기 임금으로 가지고 그 한동훈 세워서 그런 정치력 부재 그게 한동훈의 약점이요 홍준표의 강점이죠. 그 다음에 경제사의 측면이죠. 사실은 대통령은 100% 정치인이지만 문제는 경제죠. 이번에도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저도 동생들이 자영업하고 저도 사실은 자영업 학원 한 15년 안팎 해봤기 때문에 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경제 정말 어렵다는 걸 실감합니다. 근데 경제사에 대한 이해
이런 차원에서도 역시 하는 홍을 못 당하죠. 홍은 어머니 노점상도 했잖아요. 아버지 경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현대 저쪽 울산 그 현대자동차던가요. 그냥 어찌 보면 낮은 이렇게 그 미천한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홍은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알죠. 그런 사회, 그런 그 바닥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아내는 고졸 행운 아내잖아요. 그리고 누나들이 이렇게 공장 다니면서 방직이라든가 이런 쪽 다니면서 누나가 둘이 있던가요? 자기를 가르쳤잖아요. 중학교다, 고등학교다, 어려운 속에서. 이게 영락무파죠. 이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한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영락고도 나오고 지방이죠. 고려대 나와서 그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1% 엘리트, 1% 엘리트는 아마 서울대 출신들을 말할 겁니다. 대개 그 법조인들이 한 반절은 서울대가 점유하고 그 다음에 절반을 고대와 연대가 나누다시피 하잖아요. 나머지는 뭐 거의 뭐 한 10% 안팎 되려는가요? 그래서 고려대면 두 번째인데도 아마 서울대 그 뭐랄까요 1% 엘리트에 드는 서울대 이 법조인 중에서도 그 1%. 그러나 어떤 그 뭐랄까요 사회 인식이라든가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이런저런 측면을 보자면은 윤석열한테 그 대선 후보에서 진 것도 좀 원통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험한 이야기 하는 중에는 당원들을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보수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동훈은 엘리트죠.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뭐 부인도 뭐 아주 그 부자 가문에서 쟁쟁한 가문에서 나왔죠. 벌쪽이죠. 현대고 나왔죠. 서울대 나왔죠. 또 유학도 했던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시야가 협소한 겁니다. 이번 총선할 때 보니까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뭘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홍준표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나왔을 때도 그냥 일반 대중들이 환호할 만한 것들을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서 호응을 얻은 거잖아요. 윤석열은 그런 측면에서 정치 구단인 홍준표를 못 당했잖아요. 그러나 당원들은 뭐예요? 결국은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가 너무 혼자 이른바 특공대로서 뛰어나다 보니까 좀 연대 그런 게 이제 취약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폭은 없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결집하는 측면 그리고 그런 맥을 연결하는 측면 거기 뭐 또 취약하죠. 취약한 건 또 취약한 거죠. 근데 한동훈은 시야부터가 자기가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좁아서 사회 경제를 이해하는데 근데 대통령한테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클린턴이 말했던가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래요. 이번 문제는 경제였어. 한동훈이 바보야. 그걸 모르고 저쪽에서 그 지원금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잘 받아쳐야 되는데 그런 걸 대응을 잘 못하죠. 홍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대응이라도 하는데 차고나가지는 무던으로 모르면 자기가 그런 삶에 대해서 뭐 머리로 이해하면 말로 나오기 힘들고 말로 나와야 진정성이 약하죠. 그런 측면에서 취약하고 국민에 대한 이해, 이제 아까 그 경제사회 측면인데 역시 국민을 향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국민이 엎어버리잖아요. 자, 정관정에 나오는 거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은 배를 엎기도 한다. 자, 윤석열을 물이 띄웠죠. 그러나 윤석열이 잘못하니까 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국힘이 참패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하늘인데 그 하늘을 모르면 천명을 모르면 천심을 모르면 정치하기 힘들죠. 여론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폭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초등학교도 이렇게 대여섯 군데 다닌 이 홍준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좀 외롭게 자라서 그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뭐 실제 그럴 수 있죠. 초등학교만 해도 그렇게 대여섯 군데를 다녔다면 누구 사귈만 하면 이사 갔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산 그 홍준표가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다양한 적응력, 다양한 인생에 대한 이해, 그래서 진폭이 높고 깊고
낮고 그것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강점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그걸 못하잖아요. 사실은 애기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죠. 그 다음에 서럽게 어렵게 전학 다니면서 커봤어요. 교수 아들로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걸 알고 이제 한 해 북받쳐서 야당으로 가는 쪽이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그런 측면에서는 스토리텔링은 홍준표보다도 더 구구절절하죠. 그러나 홍준표가 한동훈보다는 훨씬 더 그 인생 스토리가, 휴먼 스토리가 많이 있죠. 그런 점이 매우 강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준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나 이해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물론 검사만 돼도 사실은 그 빈부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뭐 그 귀족의식을 가지고 살죠. 검사만 돼도 그럽니다. 되게 초년생만 돼도. 근데 안 알고서 다가가면 그래도 훨씬 낫죠. 그 사람은 말을 알아듣긴 하니까. 한동훈은 기득권으로서 시야도 좁을 뿐더러 국민에 대한 이해, 즉 노인들이 시골에서 대파 생산하면서 이 밭에서 밭대기로 넘길 때의 애로 조금 비싸면 그냥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쌀 때는 이렇게 밭을 갈아엎어도 이런 농민의 애로를 이야기한다면은 한동훈 그럼 봤어야지. 안 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홍준표는 이해할 수는 있죠. 왜? 누나들의 삶이 그랬고 아버지의 삶이 그랬고 엄마가 그 재래시장 가서 앉아서 노점하고 그 아이들이 혹시 엄마가 그런 모습으로 오면은 그런 것 저런 거에서 오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 이런 걸 해본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만나면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유승민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대파소동이 난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거기에 비슷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보수 중에 제가 뭐 유럽 같은 데서 물론 그러죠. 귀족층으로서 서민층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고 그 엘리트들이 끌어가니까 그 의식을 뭐랄까 그냥 견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시장 품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시장에 가서 진짜 그 뭐랄까 상인과 이야기하고 그 상인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는 자 이게 그 떡장사의 애로다 하면은 그런 데서 떡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떡볶이 이렇게 쇼를 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그 상인들하고 짜진 이야기 쇼를 하는 거 그거는 문재인 때 질렸잖아요. 쇼하는 거.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끌려간 이 얼마나 어색한 장면을 연출합니까? 기업 그 회장들이. 근데 한동훈 역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직 젊죠. 젊으니까 이런저런 걸 보완할 수는 있죠. 한계는 말할 것도 없이 있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이 필통 하나만 해도 이 필통을 만드는 사람과 이 필통을 사기까지 제가 이런 것처럼 구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얽힌 이야기가 있으면 같은 필통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참 진폭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모든 이 분야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청와대로는. 그런 차원인데 이거를 그냥 군수 한 번도 안 해보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보고 딱 진입한 윤석열. 그리고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한동훈 참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역시 그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 뭐랄까요 그 이제 단점을 역시 지니고 있지만 그건 잘 고쳐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이른바 툴투브라고던가요 그 유튜버 이 친구들 보면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어찌 보면 중소기업 같은 데서도 이를테면 장자리에는 안 앉힐 사람입니다. 왜? 그런 쪽 세계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갖다 앉혀놓으면 배우러 옵니까? 대통령이 연습하는 자리입니까? 연습한 사람이 가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정말 실수는 할지라도 그 엄중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고시는 9번째 된 사람을 대통령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딱 되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찌 보면 기고만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보수가 괴멸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을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툴투브라고 하는 누구를 몇십만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더만 참 사람 보는 눈이. 그래서 저는 투자와 선거를 견주어서 여러분들 투자 잘합니까?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나 잃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투자 잘못하는 그 90%도 다 대통령 선거는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이 사람 뽑았는데 잘못 뽑았다. 내가 뽑은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없다 하는 사람도 뽑거든요. 투자와 선거는 이렇게 다 선택의 문제인데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버핏이 말했듯이 간단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래서 참 사람 하나 보는데도 적어도 몇 가지 측면은 고려해서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와 한동훈을 견주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가 대통령 감으로는 이쪽 국힘 쪽으로 말하는 거죠. 낫다 그럴 겁니다. 예, 여러분 좀 제 생각입니다. 남의 생각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기 생각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홍준표를 옹호하면서 그 근거를 견주어서 정치적 면, 경제적 면, 국민의 면, 여론의 면 그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